이번 시간에는 미국 경제의 앞날을 예상하는 FT와 시카고 부스 공동 설문조사가 나와서 이 내용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선과 관련된 설문 내용이 관심이 가던데요. 우리 같은 물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분도 계시겠죠. 그분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 선거 내용을 접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는 내용은 직접적인 그게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거보다는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경제 활동이 달라지고 투자 수익률이 달라지고 그게 내 삶에 이런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저도 트럼프와 해리스 중에 누구를 더 지지하느냐 그런 질문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투표권도 없고 저의 선호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빕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경제 정책은 트럼프는 감세 그리고 규제 완화, 해리스는 세금 인상과 재정 지출, 그에 따른 사회복지 혜택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인플레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덜 걷는 쪽에서 정부 재정 적자를 부추길 수 있고, 해리스는 더 쓰자라는 쪽에서 역시 정부 재정 적자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중앙은행이 돈을 발행하게 되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 양이 증가하게 되고요. 경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예측하거나 혹은 경제가 이렇게 돌아간다면 경제는 인플레를 예상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와 해리스 누가 더 인플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 관련해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7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FT의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누구의 경제 정책이 더 인플레를 유발할 것이냐? 라고 묻자 70%가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또 70%의 경제학자가 트럼프의 공약이 더 큰 적자를 유발할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3분의 1 미만이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두 후보 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을 했고요. 약 5분의 1이 적자 측면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때 국채 금리가 장기물 위주로 발작처럼 위로 올라갔던 과거 시장 움직임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움직일지 여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의 해석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 대선의 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부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같은 설문조사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에 관련한 질문 나왔는데요.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학자의 중간 추정치를 보시면 올해 GDP 성장률 2.3, 내년 2% 예상했고요. 실업률은 올해 말까지 4.5로 약간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PCE는 지난 7월 2.6에서 2.2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국 조사의 결과는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건강한 고용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경제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과거에 연준에서 일을 했으면서 이번에 설문조사 설계에 참여한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조나단 라이트가 말하기를 이번에 삼룰이 깨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다시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기 침체 그 특유의 사이클이 이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관련 설문조사 내용이 좀 더 있었는데요. 이것은 FT와 미시간 로스가 공동으로 한 여론조사였고 11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1,002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번 오차는 3.1% 플러스 마이너스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리스가 트럼프를 경제 분야에서 앞서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을 때 경제 분야만큼은 거의 예외 없이 트럼프가 잘할 것이라는 게 설문조사의 대다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해리스가 더 잘할 것으로 나왔다. 이런 점은 눈에 띄는 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FT가 해리스가 뚜렷한 경제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없는 현직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문제에 발목을 잡힌 바이든과 달리 해리스는 식료품, 연료 같은 필수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신뢰 분야에서 44대 43으로 트럼프를 근소하게 앞섰다. 실업자의 취업을 도와주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44대 42로 해리스가 앞섰다. 해리스는 중산층 49대 36, 소기업 48대 37, 노조원 45대 35, 블루칼라 노동자 43대 36%의 격차로 그들의 이익을 더 잘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반면 트럼프는 대기업 64대 20, 부유층 67대 19%로 그들의 이익을 더 잘 대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미시간 로스 경영대학원의 에릭 고든 교수는 유권자들은 해리스가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을 더 잘 대변한다고 설명하면서, 나와 같은 사람을 대변하는 후보가 누구냐는 질문에 47%가 해리스를, 37%가 트럼프를 지목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자신의 재정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재정 상황이 다소 혹은 매우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였는데,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나아질 거라고 응답한 비율은 35%에 그쳤다. 이런 내용, 지금 미국의 민심을 읽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FTA 여론조사로는 해리스가 전국적으로 지지율 측면에서 2.2%포인트 앞서고 있지만, 내선의 승패를 가르는 7개의 경합주에서는 사실상 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브랜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브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